자, 이렇게 안 푼 문제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헷갈려가지고.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이 뭐뭐 있어요? 합동 조건이랑 똑같잖아. 하나로 정해지는 거 합동 조건. 총 세 가지 있죠. 뭐뭐 있습니까? 그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 결정 조건인 거고요. 그거는 그거 말고 이건 삼각형이 그냥 되기 위한 조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삼각형의 이게 그냥 합동 조건이랑 유사하죠. 합동 조건이랑 유사한 내용이에요. 합동 조건 영어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뭐죠? 첫 번째, 세 변의 길이. 그러니까 결정 조건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합동 조건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자, 지금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의 조건으로는 세 변의 길이 다 알 수 없죠. 자, 좋아요. 우리가 이거를 SSS라고 해요. 합동 조건으로 가면.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그렇지. 두 변과 끼인가. 거기서 조건 하나만 추가되면 두 변과 끼인가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 보통 우리가 합동 조건 S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마지막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냥 양끝각이 아니라 한 변과 양 끝각이었고 이거를 ASA 합동으로 가면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때 굳이 양 끝각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 삼각형에서 이 두 각을 안다라는 건 나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양 끝각이 아니라 그냥 다른 두 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어차피 나머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조건. 한 변과 양극각 두 각을 알게 되는 조건은 네? 지금 너가 알고 있는 게 뭐랑 뭘 알고 있는 거야? 나머지 각도 알잖아요. 각 다 알잖아요. 이 각은 다 알아.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돼? 하나 더 필요한 거. 변의 길이. 지금 각은 다 아니까 변의 길이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문제에서 봤을 때 변의 길이가 필요해요. 변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보기 중에 누구입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한 변과 양 끝각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딱 조건 하나만 더 되면 한 변과 양 끝각을 아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더 필요한 게 뭐냐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보기 여러 개니까. 더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기억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왜 안 해요? 기억되잖아요. 기억 알면 기억 같은 경우에 이 길이가 7인 걸 아는 거고 이 각이 40도 이 각이 60도라는 걸 아니까 한 변과 양 끝각을 알아서 이거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알면 된다. 또 그러면 C도 되고 또 네. 그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변의 길이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이죠. 문제는 맞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나에게 삼각형이 하나로 등분되는 조건 이 세 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냐 다르냐 문제가 아니에요. 직접 그리세요. 회전축 잡아서 직접 그리시면 되잖아요. 물론 그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직접 그려보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도형을 얘에 대해서 회전시킬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다른 문제로 합시다. 이렇게 생긴 도형을 얘에 대해서 회전시킬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쪽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느낌만 좀 이렇게 살려주면 대략적인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다시 그리면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새로 그리셔야죠. 누구를 대칭축으로? 근데 너는 지금 누구를 대칭축으로 하고 그린 거야? 요거나 AB를 대칭축으로 하는 건데 왜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AB가 대칭축이면 이런 식으로 여기 A, B가 오게 완전히 새로 그리세요. 헷갈리시면 아예 새로 그리시는 게 낫죠. 응? 아예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애매하게 그릴 거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그리시는 게 좋아요.
회전을 합니까? 이렇게 회전을 해야지. 모두 고르면 한인데 하나만 고르시는 거는 물론 뭐 답이 하나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모두 고르다 보면 근데 그래도 하나 더 정도는 있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물론 모두 고를 때 하나만 남은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14번 노. 저기 14번 저기 손에 가려진 14번 틀리셨어요. 네. 처음에 하셨던 게 뭐 틀린 것도 아니고 약분 180이랑 135 약분 계산하시면 되죠? 거기까지 하셨으면 뭐지? 이 계산 이상해지는 건? 자, 일단 방금 180을 업됐듯이 분수인 게 싫으니까 얘한테 n 곱해주고 양변에 똑같이 n 곱해주고 그냥 얘도 4 있는 게 싫죠. 그럼 또 4도 곱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양변에 똑같이 물론 n 먼저 곱하고 4를 나중에 곱해도 되고 4n을 먼저 곱해도 되고 어쨌든 보면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자, 일단 계산상에서 보면 일단은 한 내각이 135도 그래서 식을 삼각형이
그러니까 180도인 삼각형이 n-2개 해서 내각의 총합. 그거를 n으로 나눠서 하나 135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첫 번째 식 풀이식 말고요. nn 곱하신 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약분해가지고 180 n-2는 135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180으로 나누셨는데 그냥 전개를 하세요. 여기부터 전개가 더 편합니다. 전개하시면 180n 마이너스 360은 135n 이렇게 넘기면 180n 마이너스 135n은 360 45n은 360 그래서 얘는 얼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근데 이것보다 보통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계산이 뭐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이 뭐 좀 귀찮기 때문에 한 내각이 주어지면 그냥 한 외곽의 크기로 바꿉니다. 그러면 한 내각이 135도면 외곽은 몇 도예요? 45. 그쵸? 왜 거의 180이니까 45도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모든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모든 외곽의 크기의 합은 그치 그러면 45도가 몇 개 모여서 360이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식이 바로 나오죠. 그쵸? 자, 15번 넓이 구합니다.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매우 마치 쉽게, 정말 엄청 쉽게 구입니다. 합동,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밑에 거는 쉽게는 안 구해지는데 어쨌든 걔도 15번처럼 유사하게 완도는 좀 더 쉬운 형태로 음식 이해할 수 있죠. 오늘 학교에서 어디 배웁니까? 학교에서 뭐 배워요? 수학이세요? 학교 수학 시간에 뭐 배우세요? 정신에 수업 안 듣습니까 혹시? 수업 안 들으세요? 최근에 배운 거 그냥 기억나는 거. 호흡기가. 아직도? 네.
3, 8번 배운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보고 있어요. 다들 그냥 잘라서 옮기면 이 부분이랑 똑같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잘라서 옮긴 건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지구와의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그것만 기억해봅시다. 우리 저런 거의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한 번에는 못 구했고요. 반을 잘란 다음에 이쪽만 따로 구했어요. 이쪽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2하는 거예요. 두 개니까. 반 잘라서 얘의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얼마? 그럼 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요만큼의 넓이. 대신 그리면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저 부분의 넓이는? 네. 네, 그러시면 돼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시면 되겠죠? 네, 계산하시면 됩니다. 삼을 밀리밖에 안 한다는 거 아니겠지? 혹시 알아요? 가운데 안 나겠지? 네? 가운데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모르겠어요.
부채꼴의 넓이를 못 구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헐? 부채꼴의 넓이가 어떻게 구해요? 항상 부채꼴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원의 넓이를 기준으로 거기서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는 게 훨씬 쉽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6인 원의 넓이는 12 46 오호 36파이 거기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지 그럼 그냥 편하게 4분의 1을 쓰셔도 되겠죠. 굳이 각도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차지하는 비율 4개 중에 하나. 근데 원의 넓이를 못 구한다? 어이구야. 그런 게 몇 개? 뭐지? 부피를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큰 거에서 근데 제가 부피 구할 때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항상 밑넓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밑면을 먼저 그리고 얘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밑면을 그리시고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시는 게 좋아요. 왼쪽 값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밑면 넓이는 확실하게 그리시고 어차피 이게 겉넓이 할 때도 쓰는 거기 때문에
옆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옆넓이 구하는 방법. 옆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윗면에 둘레 곱하기 높이. 이게 가장 무난한 개수. 뭐 하셔야 돼요? 둘레. 본인이 못하는 둘레. 둘레. 그림 다시 그리고 구하셔도 되고요. 둘레. 오, 바로. 근데 틀렸다는 거. 밑면에 둘레를 구하는데 지금 이 길이를 구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하신 겁니까?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밑면에 둘레를? 밑면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 자, 천천히 이 길이 각각 다 다시 구하면 얘네가 안 구하는 거, 밑면은 얘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괄호까지 좋으셨는데 머리가 안 좋네요. 이게 답이 안 나온 줄 알았어. 안 갔으면은 좋을 거거든요. 그냥 무궁한 대로 6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6이에요. 왜 10이고요? 아니 잠깐만. 깜짝이야. 이 길이가 12라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12가 나오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신 겁니까? 계산식이 뭐예요? 그 느낌? 설마 필? 어떻게 쓰신 거예요? 네? 잠깐만 설마 우리 로운아 둘레와 넓이는 같다 다르다 공식도 다르지. 넓이가 파이에다가 r제곱 반지름을 제곱하면 곱하는 거고 둘레는 파이에다가 2r을 곱하는 거. 식이 다르잖아요. 그럼 원의 둘레 얼마예요? 큰 원의 둘레 원래 둘레 그치? 그 중에 얼마만큼만 남아있는 거예요? 4분의 1이요? 몇 도인데요 중심각? 그림 본인 마음대로 다시 그려가지고 그냥 각도도 막 바뀌고
와. 제가 둘레와 넓이를 다르다고 하는 건 공식도 다르지만 연산 과정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치? 둘레는 얘네들의 길이를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둘레는 더하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넓이는 뭐 더할 때도 있고 뺄 때도 있고 하지만 둘레는 더하는 거다. 얘네들의 길이를 내가 필요한 길이를 다 더하는 거다. 아. 말일까요? 아닐까요? 네. 지금 세시는 건 뭘로 세시는 겁니까? 직선이요? 4개. B랑 D도 다르니까. 한직선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가 BD라서 이게 얘네들이 한직선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크게 하나 더 그려줘요. 한직선이 있다는 말이 없거든요. ABC만 한직선이 있고 나머지는 한직선이 없기 때문에 그쪽 2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죠. 몇 개? 지우개. 그치. 지우개 없어요?
B에서 왜 4개예요? 반직선 되는 거 아니에요? B에서 4개? 5개 아니에요? 2에서? 4개라고 쓰시지 않았어요? 2에서 어떻게요? 다시 2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23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직육면체를 가져다 놓고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번이 틀린 이유는 한 평면의 수직인 두 평면. 자, 그러면 한 평면을 먼저 정합시다. 어느 걸 평면으로 정할까요? 누구야? 어디? 얘요? 좋아요. 얘랑 수직인 평면 누구 있습니까? 얘와 수직인 거. 밑에.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한 개, 두 개, 네 개가 있죠. 그쵸? 얘네들이 전부 다 수직입니까? 전부 다 수직이에요. 1, 2, 3, 4가 전부 다 수직이에요. 1번과 2번 얘네들은 수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1번과 3번은 어떤 상황이에요? 수직이 아니라 1번, 3번 1번과 쪼디오로 3번 얘네가 수직이라고요? 돌려서 보면 어떻게 그려져요? 노란색을 기준으로 파란색 두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수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수직인 경우도 있고 뭐한 경우도 있어요? 평이한 경우도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번만 수직이라고 해서 돼요가 아니에요. 전부 다 수직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직육면체 그리고 한 직선을 정해요. 한 직선. 누구를 직선으로 정할까요? 얘를 기로합시다. 얘를 기준으로 얘와 수직인 거. 얘와 수직인 애를 다 표시해 보면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서로 평행하다. 평행한 애들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있잖아요. 그냥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이 3이 남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은 그쵸? 2번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좀 직육면체라기는 그렇고 이런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과 누가 만나요? L이 만나요. 그쵸?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H를 지나는 평면 위에 직선과 직선 L이 수직이면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직선 뭐가 있다고요? 이 직선과 L이 뭐한다? 이 L이 수직이다. 되었습니까? 그럼 이 평면과 직선이 서로 뭐한다? 수직이다. 이거 틀렸는데? 모르겠네. 답이 애매하긴 하네요. 넘어갈게요. 표현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미 한 직선인데.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
전체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남학생을 X명이라고 하면 여학생은 몇 명일까요? 그렇지.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놓는 거고. 그러면 자 저기 볼게요. 60에서 70 봤을 때 남학생은 그러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남학생의 상대 도수가 0.16이니까 X명의 0.16 100분의 26명이 되는 거고요. 그쵸? 여학생은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14 그리고 전체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0.24니까 0.23이니까 몇 명? 전체 몇 명? 200명에 0.23 100분의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 합쳐서 전체 그래서 X를 먼저 찾으셨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숫자가 달라요. 남학생 150명, 여학생은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윗줄 남학생은 몇 명인지 모르는데 남학생은 모르니까 일단 이거 냅두고 그거에다가 여학생은 몇 명 있는 거예요? 위에 30에서 40은 여학생은 몇 명인 거예요? 50명에서 그거에 그러니까 100분의 16인 거고 합친 게 전체 몇 명? 0.19니까 몇 명 학생 수로 바꾸려면 전체 몇 명이에요? 200명 중에 0.19 100분의 19 이렇게 전체 몇 명에 이렇게 붙어야지. 그리고 25번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전체 도수가 몇 대 몇? 그치? 그러니까 전체는 2대 3이니까 어떻게 나요? 2대 3 그러면 네 그렇죠 2x랑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도수, 계급의 도수는 몇 대 몇? 그냥 어떻게 보면 돼요? 4y 이걸 바탕으로 상대 도수는 구하는 식이 뭐였죠? 네,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죠. 문제가 어렵게 읽힐 뿐 쉬워요. 문제가 좀 어렵게 읽힐 뿐 계산 과정 자체는 좀 쉽습니다. 그냥 그거 대 상대 도수 얘기니까 그거 대 뭐예요?
초록이 있나 봐요. 그제도 그러더니 이렇게 오토바이를 이렇게 소리를 바랑바랑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센 아마 또 스캔도 써야 되는데. 아. 오토바이를 이렇게 바람바람하고 다니시. 생각보다 꼬리치를 잘하시는데 계산이 아니라 불편한 거야 마음이? 생각보다 잘하셨네. 오늘 민재가 학교를 안 갔던 것 같아. 민재도.
더 평행한 거 이렇게 J, G, H, K와 수직인 거. 걔랑 수직인 게 3개라고요? 더 되는 것 같은데.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후 위로 한참 더 올라가는 거. 한참 더 올라가고 옆으로도 한참 더 퍼졌을 때, 쭉 연결했을 때, 확장했을 때, 연장했잖아요. 그럼 얘랑 수직인 거 누구도 있어요? 그렇지. 또 얘도 수직이, 얘도 연장하면 수직이 되니까. 그러니까 연장했을 때, 확장했을 때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수직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죠? 직육면체 그려서 합니다. 이런 문제는 직육면체 그려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조금 그런 건데 아까 제가 아까 한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좀 오류가 있네요 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평면 위에 그래서 어떤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있으면 이 평면과 이 직선은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한 직선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직선과 수직이면이에요. 아시겠어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직선과 수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기하를 배우면 삼수선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서 좀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면 3개 중에서 2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도 너한테 돌려서 쓰는 거예요. 하나도 수직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수선이잖아요. 어떤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3개 중에서 2개가 수직임이 확인이 되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3개가 있어요. 공간에서 공간이니까 좀 그러지. 평면에 좀 느낌이 안 사니까 공간에서 어떤 평면 위에 모든 평면에서 얘기하거든요. 평면에서 이렇게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이 하나 있고 평면을 수직인 직선이 평면을 포함하는 직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연결한 이렇게 교점과 이렇게 선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임의의 점을 연결한 또 다른 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면 이게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수직이면 얘랑 얘도 남은 얘도 수직이다. 이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삼수선 정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평면 위에 하나의 직선과 수직이 아니라 2개의 직선과 수직이면 얘랑 평면도 뭐한다? 수직이다. 이게 난이도가 좀 뒤에 쪽인 거라서 너는 이제 수직이라는 개념이 좀 없어서 자 얘네는 그냥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공간적인 거라서 평면으로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평면에 의해서 공간이 어떻게 자르려지니까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면을 직선으로 자를 때 어떻게 하냐면 케이크를 얘기해요. 이런 케이크를 또는 피자를 내가 직선을 3개 그어서 최대 몇 조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7조각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최소 어떤 평면을 직선에 의해서 나눌 때 최소 몇 조각으로 나눌 수 있을까 보냐면 이렇게 평하게 그어서 최소 4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면을 나눌 때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피자를 잘라서 몇 조각으로 최대 크게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선이 아니라 뭐로 나눠요? 평면으로 나누죠. 그래서 얘는 입체적으로 생각하시죠. 어떤 구를 입체적으로 칼질을 했을 때 총 몇 번? 3번 했을 때 최대 몇 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네? 최대인데 최대 몇 조각? 어떤 공을 칼질을 3번 해서 나누었을 때 최대 몇 조각? 네?
대조각보다 훨씬 많지 않아요? 그건 최소 아니에요? 최소? 최대. 제일 많이 나누려면 최대 몇 조각? 최대 몇 조각? 어떤 공 같이 생긴 거를 또는 좋아요. 그러면 공은 좀 그러니까 우리 공을 좀 그러면 피자처럼 단면이 아니라 케이크라고 합시다. 동그란 케이크. 이 케이크를 칼질을 통해서 잘랐을 때 3번 잘라서 최대한 많은 조각으로 나누고 싶은 거야. 몇 조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공은 좀 그러니까 저는 케이크로 합시다.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랐는데요? 아니 자를 때 봐봐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일단 몇 조각? 그치? 거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자르면 그치?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자르셨어요? 최대 가능한 많이 생기게 하면 이제 가능한 많이 생기게 하면 너무나 친구들 이름에 많이 닮으면 네? 이름에 많이 닮으면 친구들 여기요. 이름 한번 이름하고요. 그리고 너? 이름하고 너네 북 아니에요? 이름하고 하고 잘 몰라요? 찾아다니길래 친구들 어디 다니는데요? 어른분들 친한 친구가 다니는 학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원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잘 모르고 어디 나라요? 응? 이름을 잘 모른다고요? 로운이가 다녔던 학원 어디예요? 없어요? 너 여기 다니기 얼마나 됐어요? 5학년 때부터? 5학년 때 원장님 죽었어요? 5학년 때? 아, 너 저쪽에 있을 때부터? 아, 공부방 시절부터? 아, 저 공부방 시절부터 전 원장님이랑 같이 하다가? 처음 예전에 눈높이 아, 저쪽에 공부방 하실 때? 같이 먹은 거예요? 연장합니다. 길게 늘릴 거예요. 그렇죠? 길게 늘릴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셀 때 좀 방향성 있게. 그러니까 저는 셀 때 어느 정도는 막 세는 거보다는 좀 순서 있게 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운이가 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A에서부터 하나, 두 개 세고 또 B에서 세고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좀 가지고 세죠. 그쵸? 그러니까 평행한 거 찾을 때도 좀 규칙을 가지고 그러면은 얘랑 평행한 걸 찾을 때 방향이 어떻게가 있냐면 이쪽 방향으로 평행한 애들이 있고요. 또 어느 쪽 방향으로 평행한 애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거 두 개 보면 평행한 방향이 그치? 그러니까 이쪽 방향 따로 구하고 이쪽 방향 따로 개수를 셌으면 좀 더 실수가 적지 않을까 싶어요. 두번 세는데 세실 때 방향성 맞춰서 그렇게 되면 좀 생기가 났죠? 오늘 여기까지 잠깐만.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뒤에 또 이제 민재도 와야 되고 오늘 치과는 뭐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 교정기 네. 빼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검사로 검사? 많이 이빨을 벌어져야 되는데 많이 부러지는지 확인하러? 각도는 좀 쉬운 편이니까 51초까지 주말도 있고 각도는 좀 쉬운 편이잖아요. 이쪽 평행한 각은 그나마 좀 쉬운 편이죠. 그쵸? 고민할 거 별로 없고 숙제가 센 1-2 51페이지까지랑 모두 프린트도 그래 학교 진도보다 빠르네요. 학교 진짜 막국지각 맞아요?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막국지각이면? 지금 우리 10월인데 막국지각이면 거의 앞부분이잖아요. 그러면 9월달에 뭐 한 거예요? 1학기 거 정비를 감지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 달 동안 했어요? 네. 중요하긴 하지. 되게 중요하긴 한데